한때 주식 천재로 불리던 25세의 젊은 투자자 레오폴트 아센브레너는 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되었을까요? 그는 2024년 말 수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시작으로 전력, 서버, HBM 메모리 등 AI 인프라의 대폭 등을 예상하고 4배에 달하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집중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운용 자산은 200억에서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 규모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연초 대비 439%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고 2024년 누적 수익률은 1000%를 넘어서며 월가의 신화이자 주식 천재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2달 만에 모든 판도가 뒤바뀌었습니다. 아무리 AI 산업의 흐름과 종목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뛰어났다 하더라도 4배 레버리지와 과도한 집중 투자라는 구조는 시장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모든 것을 순식간에 앗아간다는 잔혹한 교훈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7월 들어 SK하이닉스를 비롯한 AI 인프라 관련주들은 고점 대비 40% 이상의 가파른 조정을 받았습니다. 상투권에서의 자연스러운 주가 하락도 있었겠지만 최근의 급격한 하락세 뒤에는 이러한 대형 레버리지 포지션을 청산시키기 위한 월가의 거대 상어들의 무자비한 청산 작업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점 대비 주가가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하면 펀드 자체의 담보 비율이 무너지면서 4배 레버리지 포지션은 강제 청산당하게 됩니다. 30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포지션을 월가 세력이 파악했다면 과연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참고로 30조 원은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투입한 금액과 맞먹는 거대한 액수입니다. 만약 레오폴트 아센브레너가 저의 주가 위치 분석 시스템을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이 분석 시스템의 가치는 30조 원이 넘는 셈입니다. 농담입니다. 그는 SK하이닉스 같은 AI 인프라 주식에는 롱매수 포지션을 잡고 빅테크 관련 AI 소프트웨어 주식에는 숏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의 예측과 정확히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 대비 당장 큰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파악하고 숏을 치고 실적이 입증된 인프라 기업에 롱을 친 전략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4배 레버리지라는 위험천만한 포지션이 그를 파산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는 왜 메모리 반도체가 상투권에 다다랐을 때조차 4배 레버리지를 일으켰을까요? SK하이닉스가 상투권에 진입했음에도 포지션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덩치를 더 키웠습니다. 상투권은 레버리지를 축소하고 리스크를 엄격히 관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지금이야말로 포지션을 늘릴 절호의 기회라며 8월 1일자로 신규 자금을 더 집행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내 수많은 전문가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6월 23일 SK하이닉스가 상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너무 좋다. 7월 말까지도 과도한 하락일 뿐이다라며 끊임없이 매수를 주창했습니다. AI 반도체는 더 이상 사이클이 아니다.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뛰어나다고 주장하다가 7월 31일 단 하루 상한가를 기록하자 제 말이 맞았죠?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이런 부류의 전문가들을 가장 경계하셔야 합니다. 레오폴트 아센브레너 역시 주가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가 위치를 제대로 알아챘다면 상투권에서 포지션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AI 산업에 대한 통찰력과 종목 발굴 능력은 탁월했으나 사이클 주식의 주가 위치 분석과 밸류에이션 계산법에 대해서는 젊은 나이 탓에 경험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국의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투자자들이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대다수가 사이클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 위치를 무시한 채 상투권에서 4배 레버리지를 고수하는 것은 순식간에 강제 청산으로 이어집니다. 국내 시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상품이 위험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상품에 절대 손을 대셔서는 안 됩니다. 이름만 ETF일 뿐 실상은 선물이나 다름없는 위험한 파생 상품입니다. 이러한 위험 상품을 일반 개인 투자자들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품을 추천하는 사람 역시 멀리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절대로 근처에도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시장의 모험 자금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으로 대거 쏠리면서 다른 종목들의 수급은 바싹 말라붙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판 레오폴트 아셈브레너와 같은 비극적인 사례가 수없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담보 비율이 붕괴된 주식이 시장에 대량으로 쏟아질 경우 지수 자체가 무너질 위험이 커지자 월가의 시터델 같은 인수자는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펀드의 상장, 주식 포트폴리오를 할인가에 통째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전량 강제 청산을 진행했습니다. 비상장 자산 일부는 남아있겠지만 상장 주식 시장에서 쌓아 올렸던 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과 1000%에 달하던 환상적인 수익률은 불과 며칠 만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와 관련 그룹주들의 급등세는 AI 트렌드나 기업 펀더멘털이 갑자기 좋아져서가 아니라 쇼스퀴즈에 따른 일시적인 수급 현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수급 반등은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은 트레이딩의 영역일 뿐 투자의 영역은 이미 한참 지났습니다. 트레이딩은 일반 개인이 쉽게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든 철저한 자기 객관화와 스스로의 분수를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의 실적보다 2028년 예상되는 수요 대비 공급 증가, 리스크를 미리 반영하며 주가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와 언론은 AI 산업은 이제 사이클이 아닌 성장 산업이며 내년 실적도 증가한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는 소식을 흘리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들은 6월 23일 이후 끊임없이 포지션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상투를 친 종목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이번에 공매도 숏 세력을 청산시켰듯 다음번에는 롱 포지션 투자자들을 청산시키는 역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지수를 부각시키기 위해 오랜 기간 희생당해 왔으나 이제 거의 바닥권에 다다랐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바닥이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즉시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앞으로 코스닥 시장을 주도해 나갈 새로운 주도 섹터가 무엇이 될 것인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글로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장기 집권하며 롱런하는 동안에도 그를 위협하는 화려한 스타급 젊은 투자자들은 수없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순식간에 파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반면 워런 버핏은 초창기처럼 폭발적인 고수익률은 아닐지라도 운용 자산이 커진 이후에도 연 20%대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하며 파산 없이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레오폴트 아셈브레너와 같은 위태로운 외줄 타기가 아니라 바로 워런 버핏과 같은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댕기왕자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